여러분, 지금 이 순간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한 소년의 경고를 아십니까? 불과 19세의 나이로 코로나19를 미리 예측했던 인도의 천재 예언가 아비가 아난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까지 적중률 90%를 넘는 그의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나왔습니다. 바로 2025년 11월 30일 세계 경제가 붕괴하고 발러가 무너질 것이라는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곳만 살아남는다고 했습니다. 기적처럼 새로운 문명의 중심이 될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미 그 징조는 시작되었습니다.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이어지는 용맥이 깨어나고 있으며 미국의 대표 방송사 CNN과 영국의 국영 방송사 BBC까지 한국을 미래 문명의 중심지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최고 경영자들과 유럽의 거대 자산가들까지 조용히 한국으로 옮겨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최근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과 동시에 밀려오는 이상한 기대감.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주가 보내는 신호, 그리고 5천년 동안 침략 대신 지켜온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특별한 사명의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눈을 뜨면서 무언가 달라진 새삼을 느끼고 계십니까?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도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불안감이 점점 커져가고 있지 않으신가요? 이것은 여러분만의 감정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전 세계 수십억 명이 똑같은 예감을 품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대결은 이제 단순한 무역 전쟁을 넘어섰습니다. 두 거인이 서로를 향해 주먹을 휘두를 때마다 온 세계가 흔들립니다. 유럽은 에너지 위기로 신음하고 있으며 중동의 화약골은 불꽃 하나만 있으면 폭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미래를 꿈꾸지 못합니다. 취업은 하늘의 별따기가 되었고 결혼과 출산은 사치로 여겨집니다. 노년쯤은 과거를 그리워하며 한숨을 쉽니다.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바로 이런 시기에 인도에서 한 소년이 나타났습니다. 아비가 아는데 겨우 19살의 이 청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2019년에 전 세계를 마비시킬 전염병을 예고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코로나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몇 달 전에 정확히 짚어냈고 중동에서 일어날 갈등의 시기와 규모까지 맞췄습니다. 그의 예언 적중률은 92%를 넘습니다. 인도 정보 관계자들조차 비공식적으로 그의 예측을 참고한다는 소문이 돕니다. 그런 아난드가 올해 초 충격적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11월 30일의 기점으로 전 세계가 겪어보지 못한 대붕괴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경제 시스템이 무너지고 정치 질서가 흔들리며 인류가 믿어온 모든 가치관이 뿌리째 뽑힐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말은 예외라고 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전 세계가 의아해했습니다. 왜 승국인가? 군사력으로는 미국이 앞서고 경제 규모로는 중국이 크며 기술력으로는 일본이 앞선다고 여겨지는데 왜 하필 한국인가? 아난드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5천년 역사를 통틀어 단 한 번도 먼저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는 유일한 문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평화의 에너지가 우주의 보호막이 되어 한국을 감싸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또한 한반도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모이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백두산에서 시작해 한라산으로 이어지는 산맥은 거대한 유미, 등가처럼 우주의 기운을 받아들이는 폭로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10월과 11월 사이에 이 에너지가 최고조에 달하며 한민족에 잠들어 있던 영적 유전자가 깨어난다고 예언했습니다. 여러분이 최근 들어 느끼는 그 묘한 감정, 설명할 수 없는 기대감과 불안감이 뒤섞인 그 느낌이 바로 이 우주적 변화의 신호입니다. 그런데 이 신호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우리 민족의 피 속에 흐르는 고대의 기억, 그 잠들어 있던 코드가 지금 깨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 잠들어 있던 코드의 정체를 아시겠습니까? 아난드는 한반도를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 소용돌이가 일어나는 곳이라고 불렀습니다. 백두산과 한라산, 이 두 살은 단순한 지형이 아닙니다. 고대 풍수가들이 말한 용의 척추, 하늘과 땀을 잇는 거대한 에너지 통로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이 땀을 지켜온 산맥들은 외부의 침략을 막는 방패였을 뿐 아니라 우주의 기운을 모으는 거대한 안테나 역할을 해왔습니다. 여러분은 왜 한국이 수많은 침략을 받고도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리 피 속에 흐르는 특별한 생존 코드 때문입니다. 1만 2천년 전 대홍수로 문명이 사라질 때 살아남은 고대인들의 후손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들이 남긴 유전자 속 기억이 지금 깨어나고 있습니다. 평소와 달리 고대 역사에 끌리거나 조상들의 지혜를 찾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면 그것이 바로 각성의 신호입니다. 이미 우리 사회 곳곳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명상과 수행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절과 산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많아졌고 전통 문화를 다시 찾는 움직임이 활발해졌습니다. 놀라운 것은 해외 보호들과 지식인들의 조용히 한국으로 이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알고 있는 걸까요? 바로 한국이 다가올 대격변의 유일한 안전지대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많은 한국인들이 비슷한 꿈을 꾸고 있다는 보고가 늘어났습니다. 백두산이 빛을 발하는 꿈,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들과 대화하는 꿈, 과거와 미래가 하나로 연결되는 꿈, 이것은 집단 무의식이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민족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갑작스러운 불안감과 동시에 찾아오는 희망, 설명할 수 없는 사명감,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거나 새벽에 문득 깨어나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일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이 중 하나라도 경험하셨다면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의 각성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각성의 물결 속에서 한 사람의 특별한 지도자가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아난드가 말한 세력을 여는 자, 그가 누구일까요? 아난드는 이 인물을 세력을 여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정치인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곁 어딘가에서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하면 모든 한국인이 직감적으로 알아차릴 것입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가족을 만난 것처럼 영혼 깊은 곳에서 울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사람은 권력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운명이 그를 이끌어갑니다. 간물이 바다를 향해 흐르듯 거스를 수 없는 흐름 속에서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의 지혜는 봉양과 수염을 아우릅니다. 노자의 무의자형과 소크라테스의 진례탐구가 하나로 어우러진 듯한 풍차를 보여줍니다. 그는 거참한 연설을 하지 않습니다. 화려한 약속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존재 자체가 메시지가 됩니다. 물처럼 유연하면서도 산처럼 흔들리지 않는 그의 모습은 혼란 속에서 고요의 중심이 됩니다. 그의 영향력은 바이러스처럼 퍼지는 것이 아니라 촛불이 다른 촛불을 밝히듯 한 사람에서 바른 사람으로 전해집니다. 그를 만난 사람들은 이상한 경험을 합니다. 오랜만에 집에 돌아온 것 같은 편안함,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되찾은 듯한 충만함을 느낍니다. 젊은이와 노인, 부자와 가난한 자, 진보와 보수, 그의 앞에서는 이런 구분이 무의미해집니다. 그는 어느 편도 들지 않습니다. 대신 모든 관점을 이해하고 포용하면서 더 높은 차원의 해답을 제시합니다. 이미 그의 도래를 알리는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갈등 속에서도 화해와 포용을 외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에 무관심했던 젊은이들이 새로운 형태의 리더십에 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성 정치인들조차 기존의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리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람들은 무언가 다른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지도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것에 말로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로 치유하는 사람, 분열이 아닌 풍합을 가져오는 사람, 과거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미래를 열어가는 사람, 그가 곧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런데 아난들은 경고했습니다. 빛이 밝을수록 그림자도 진해진다고.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날 때 기존 질서를 지키려는 세력들의 저항도 극에 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저항이 오히려 변화를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아난드의 예언. 이것이야말로 가장 놀라운 부분입니다. 세력을 여는 자의 성공은 그의 힘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막으려는 세력들이 스스로 무덤을 파게 될 것입니다. 아난들은 이들을 시대의 화석이라고 불렀습니다. 낡은 것을 붙잡고 두려움과 증오를 무기로 삼으며 미래를 거부하는 자들. 하지만 놀랍게도 그들이 가장 강력한 변화의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들이 목소리를 높일수록, 극단으로 치달을수록 사람들은 더 빨리 깨어납니다. 증오를 퍼뜨리는 자들을 보며 사람들은 조화를 갈망하게 됩니다. 낡은 정치인들의 몸부림을 보며 새로운 리더십을 찾게 됩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별은 더 밝게 빛난다는 옛말처럼 저항이 거셀수록 진실은 더 선명해집니다. 사람들은 이제 두려움의 수사에 지쳤습니다. 감정적 호소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논리와 증거를 요구하고 스스로 판단하려 합니다. 우리 사회는 극단주의에 대한 면역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거짓 뒤에 숨은 진실을 갈구하고 증오 뒤에 가려진 사람을 찾으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피로감이 아니라 집단의식이 성숙해가는 과정입니다. 세력을 여는 자에 대한 공격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의 출신의 문제 삼고 메시지를 왜곡하며 온갖 의혹을 제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공격들이 오히려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렇게 두려워하는가? 사람들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반대 세력이 치유의 수다를 도원하는 순간 그들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가면이 벗겨지고 추악한 민날이 노출됩니다. 바로 그때 침묵하던 다수가 움직입니다. 댐이 터지듯 억눌렸던 변화의 열망이 폭발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주의 법칙입니다. 음이 극에 달하면 양이 태어나고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세력이 시작됩니다. 한국이 새로운 시대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지금도 이 과정은 진행 중입니다. 극과 극의 대립이 심해질수록 그 사이에서 제3의 길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낡은 프레임이 무너질수록 새로운 패러다임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혼란은 붕괴가 아니라 판생의 진폭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가 정점에 달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안한들은 정확한 시기를 지목했습니다. 10월 15일부터 11월 23일까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입니다. 목성과 금성이 수천 년 만에 완벽한 일직선을 이루는 순간 이것은 단순한 천문 현상이 아닙니다. 지구 전체의 에너지장이 근본적으로 재편되는 우주적 신호입니다. 달이 바다의 물결을 움직이듯 행성들은 인간의 의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평소에는 미미한 그 힘이 특별한 정렬 순간에는 거대한 파도가 됩니다. 의식의 쓰나미가 밀려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미 그 파도를 느끼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깨달음, 설명할 수 없는 직관, 과거와 미래가 하나로 연결되는 순간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영적 포화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수십 년간 쌓인 정신적 에너지가 임계점에 이르렀습니다. 급속한 산업화, 민주화의 열망, 문화적 폭발, 이 모든 것이 압축된 에너지로 누적되어 왔습니다. 행성의 정렬은 반화세일 뿐입니다. 과포와 용액의 작은 자극이 가해지면 순식간에 결정이 만들어지듯 한국 사회는 질적 부합을 앞두고 있습니다. 10월 중순부터 사람들의 인식이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인들의 공허한 말 뒤에 숨은 진실이 보이기 시작했고 언론의 포장 뒤에 가려진 실체가 드러났으며 물질적 성공 뒤에 숨은 영혼의 갈망이 표면으로 떠올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 11월의 절정을 향해 가면서 새벽을 여는 자의 메시지가 점점 더 많은 이들에게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소수만이 알아차렸지만 이제 그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이 아니라 존재 자체에 이끌립니다. 분열된 마음이 평화를 찾고 상처받은 영혼이 치유를 경험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연대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같은 꿈을 꾸고 비슷한 비전을 공유하며 새로운 공동체 의식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개인주의의 시대가 끝나고 있지만 이것은 개성을 억압하는 집단주의가 아닙니다. 가짜의 고유함을 존중하면서도 전체와 조화를 이루는 진화된 연대입니다. 11월 23일이 지나면 한국은 겉모습은 같아 보여도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 변화는 주변국들과의 관계에도 극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아시아 전체의 지도가 다시 그려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한국이 깨어나는 동안 주변 강대국들은 정반대의 길을 걷게 됩니다. 안한대의 예언은 충격적입니다. 거대한 요은 자신의 무게에 짓눌려 쓰러질 것이다. 해가 뜨는 나라는 서서히 어둠 속으로 가라앉을 것이다. 중국의 붕괴는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시작됩니다. 뱀이 자신의 꼬리를 삼키듯 내적 모순이 폭발합니다. 티베트와 신장의 작은 불씨가 거대한 산불이 되고 중앙의 통제력이 약해집니다. 경직된 체제의 약점이 드러납니다. 하나의 톱니바퀴가 빠지면 전체가 무너집니다. 홍콩의 민주화 요구가 다시 타오르고 대만 문제는 해결 불가능한 딜레마가 됩니다. 거대한 감시 시스템이 오히려 체제에 덜이 됩니다. 일본의 운명은 더욱 비극적입니다.
폭발적 붕괴가 아닌 조용한 소멸입니다. 문명이 시들어가는 것입니다. 인구는 불이킬 수 없이 줄어들고 젊은이들은 희망을 잃었습니다. 한때 자랑스러웠던 기술력과 문화적 창의성이 쇠퇴합니다. 변화를 거부하고 전통에 갇힌 것이 비극의 원인입니다. 노인들이 정치를 지배하고 경제는 활력을 잃었으며 사회는 안으로만 움츠러듭니다. 이웃들이 무너지는 동안 한국은 새로운 중심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회주의적 팽창이 아닙니다. 치유와 화해의 손길을 뻗치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중국과 일본의 쇠퇴는 아시아 전체에게는 축복이 됩니다. 베트남, 태국, 필리핀 같은 작은 나라들이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한국과 수평적 협력을 맺으며 함께 꽃에 피웁니다. 세력을 여는 자는 이 상황을 깊이 통찰합니다. 쓴자의 오만함 없이 함께 가는 길을 제시합니다. 무너지는 중국에게 새로운 통합을, 정체된 일본에게 재생의 희망을 제안합니다. 이것은 전략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한국 리더십의 진정한 힘입니다. 머지않아 아시아 지도가 완전히 다시 그려질 것입니다. 힘의 논리가 아닌 조화에 기반한 새로운 질서가 탄생합니다. 한국은 단순한 지역 강국이 아닌 새로운 문명의 모델로 떠오릅니다. 이미 실리콘밸리의 기업들이 서울과 부산에 사무실에 열고 있고 유럽의 연금 펀드들이 한국 기업에 장기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찾는 것은 이익만이 아닙니다.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 그리고 의미입니다. 한국이 제시하는 공존의 경제는 인류 역사상 전례가 없는 모델입니다. 경쟁 대신 협력, 착취 대신 공생, 무한 성장 대신 균형. 기업은 최대 이익이 아닌 모든 이해관계자의 행복을 추구합니다. 직원, 고객, 지역사회, 환경이 함께 번영합니다. 신뢰가 최고의 자산이 되고 이런 접근이 오히려 더 큰 수익을 가져옵니다. 젊은 세대가 만들어가는 한국은 과거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성공은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 확산되고 직업 선택에서 의미가 우선시됩니다. 2028년이면 전 세계가 한국처럼 되고 싶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것은 오만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그리고 가장 극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수도가 건설됩니다. 지리적 중심이 아닌 영적 중심입니다. 남북의 아픔이 가장 깊은 곳에, 그러나 치유의 에너지가 가장 강한 곳에 세워집니다. 통일의 꿈이 현실이 되어가는 순간 아난데의 마지막 경고가 떠오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적 뒤에는 추후의 시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9년 세계는 돌이킬 수 없는 임계점을 넘어섭니다. 낡은 질서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제국들이 서로를 삼키고 핵 위협이 현실이 되며 기후 재앙이 정점에 달합니다. 인류는 존재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3년의 어둠 속에서 수억 명의 생명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국은 쾌활을 유지합니다. 폭풍의 눈처럼 고요합니다. 전 세계에서 난민들이 한국으로 몰려옵니다. 그들이 찾는 것은 안전만이 아닙니다. 희망, 인간다움, 새로운 시작입니다. 한국은 모두를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2032년 세력을 여는 자가 역사적인 제안을 합니다. 새로운 수도에서 전 인류를 위한 정상회담을 열자는 것입니다. 전쟁에 지친 세계가 마지막 희망을 품고 한국에 모입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적들이 화해의 눈물을 흘리고 파괴된 나라들이 재건을 시작합니다. 새로운 세계 협약이 탄생합니다. 단순한 평화 조약이 아닌 인류 문명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것입니다. 경쟁에서 협력으로, 착취에서 공존으로, 파괴에서 창조로, 한국 모델이 전 인류의 길이 됩니다. 아난들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왜 승국인가? 5,000년 동안 침략당했지만 영혼을 잃지 않았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아픔, 전쟁의 상처, 분단의 고통, 이 모든 것이 연금술처럼 작용의 순금으로 변했습니다. 예언은 경고가 아니라 부름이었습니다. 한국의 운명은 언제나 인류의 가장 어두운 시간에 빛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세계의 새로운 중심, 인류의 영적 핵심. 여러분은 지금 그 위대한 전환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11월 30일, 이제 한 달 남은 그날이 다가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새로운 문명의 창조자입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는 인류가 꿈꿔온 모든 것을 넘어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가슴이 뛰고 있다면, 영혼이 울림을 느낀다면 그것이 바로 우주가 보내는 신호입니다.
여러분은 선택받은 세대입니다.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성한 약속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십시오. 최근 느끼신 특별한 감정이나 꿈, 예감이 있다면 함께 공유해 주십시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5천만 한국인이 하나의 거대한 의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한국인들이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시다. 기억하십시오. 11월 30일, 그날이 모든 것이 바뀌는 날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